안녕하세요. 옆집 의사 김인규입니다. 팔이 저리고 아프면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. 이 목 디스크인가? 또는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인가? 그래서 병원을 이제 다니면서 검사도 이제 받아보고 했는데 점점 이게 뚜렷한 진단은 못 받고 이 통증만 지속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 이럴 때 반드시 한 번쯤은 이제 의심해봐야 할 질환이 있는데요. 바로 흉곽출구 증후군입니다. 자, 우리 몸을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목에서 이렇게 굵은 이제 신경 다발이 나오는데요. 이때 이제 서로 얽히고 갈라지면서 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. 이 얽히고 설킨 신경 다발을 이제 성한 신경촉이라고 하는데요. 이 신경들과 함께 이제 심장에서 나오는 이 쇄골화 정맥과 동맥이 같이 주행하게 됩니다. 근데 이때 이 쇄골과 그 다음에 첫 번째 갈비뼈 사이 공간을 지나가게 되는데요. 이 공간을 흉곽출구라고 합니다. 근데 이 흉곽출구 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아까 말했던 신경이나 혈관이 눌리는 상태를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. 의학에서 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인이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고 또 여러 구조물이나 또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진단과 치료가 까다로운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. 이 손목 터널 증후군처럼 이 흉곽출구 증후군도 이 검사 하나로 딱 확진이 되지 않는 어려운 질환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증상이 분명히 있는데 이상은 없다라는 말을 듣고 고통만 계속 있고 지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흉곽출구 증후군의 증상은 이제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데요. 먼저 이제 팔하고 손 쪽의 증상을 보면 일단 팔이 무겁고 또 쉽게 피로해집니다. 그리고 팔을 들고 있으면 이 저림이나 통증이 이제 심해지고요. 그리고 첫 번째, 두 번째 이 손가락보다는 주로 이제 네 번째, 다섯 번째 손가락이 많이 저리고 또 이 손목 아래보다는 이 팔 전체, 특히 안쪽으로 많이 저리게 됩니다. 그리고 목하고 이제 어깨 증상으로는 어깨 통증이 있고 또 목 뒤쪽이랑 이 승모근 쪽에 항상 이게 뻐근한 느낌이 있고요. 보통 양쪽보다는 한쪽으로 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혈관이 눌리게 되면은 이 팔이 차갑다든가 또 색깔이 퍼렇거나 붉게 변하는 것도 있고요. 또 이렇게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. 특히 팔을 머리 위로 올릴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것이 이 흉곽출구 증후군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. 방금 말했다시피 팔을 이제 높이 드는 경우에 많이 생기는데요. 환자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. 머리를 감는다든가 또 머리 말릴 때, 또 빨래를 널거나 또 선반 위에 물건을 올릴 때 보시다시피 팔을 올리는 동작이잖아요. 그리고 또 무거운 배낭이나 가방을 장시간 메고 있으면 또 생기게 합니다. 즉 팔을 올리거나 또 어깨가 이렇게 눌리는 상황이 있으면 확실히 나빠지게 됩니다. 이 흉곽출구 증후군은 원인이 하나가 아닙니다.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이제 근육 문제입니다. 이 아까 상하신경치라는 신경은 이 전사각근과 중사각근 그 사이에서 나오는데요. 거기에 있는 근육이 이제 뭉쳐서 신경을 누른다든지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은 이제 가슴 쪽 소흉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그 아래의 공간을 지나가게 됩니다. 그 근육이 마찬가지 굵어지거나 뭉치게 되면은 또 신경을 누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목하고 어깨 주변에 어떤 근육이든 뭉치게 되면 그 신경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이제 선천적으로 그 흉곽출구 공간이 좁아지는 경우인데요. 이 쇄골하고 갈비뼈 사이에 공간이 유난히 적으신 분들이 있습니다. 또 특히 경추 일곱 번째 뼈에서 늑골이 자라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걸 이제 경늑골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마찬가지 이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신경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이제 생활 습관인데요. 이 반복적으로 팔을 이렇게 든다든지 또는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 잡고 맨다든지 또 구부정한 자세로 장시간 있을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목 디스크와 차이점은 팔을 올렸을 때 팔이 증상이 완화되는 느낌이 드신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목 디스크인 거고요. 반대로 팔을 올렸을 때 이 저림이랑 통증이 심해진다 그러면 이 흉곽출구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손목 터널 증후군과 차이점은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주로 손목 아래만 저립니다. 반면에 이 흉곽출구 증후군은 손목뿐만 아니라 전완근, 그 윗팔, 팔 전체가 다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 간단하게 이제 자가 확인 테스트가 있는데요. 어깨를 벌리고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빠르게 반복합니다. 30초도 못 버티고 팔이 저리거나 힘이 빠진다 그러면 이때는 흉곽출구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
흉곽출구 증후군 치료는 기본 원칙은 비수술적 치료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최소 6개월 이상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해보는데요.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거. 그러니까 팔을 높이 드는 거를 자제를 하고 또 무거운 배낭을 되도록 안 지는 거죠. 그리고 뭐 소염제라든지 근육연제 같은 약물치료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스트레칭이나 운동 같은 걸 해서 자세 교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많은 환자분들이 이 수술 없이도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. 일단은 혈관이 많이 눌리는 경우에 수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추에 늑골이 자라나든가 또는 쇄골하고 갈비뼈 1번 뼈가 공간이 너무 좁은 경우에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6개월 이상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이제 지속되는 경우에, 그리고 저림뿐만 아니라 힘이 이제 심하게 빠지는 경우에도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아까 그 근육, 사각근양 근육을 절제를 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이제 늘려주는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첫 번째 갈비뼈, 마찬가지 잘라서 공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. 솔직히 이 뼈를 자른다는 게 되게 부담은 크긴 하는데, 이 갈비뼈를 제거하는 수술은 되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막상 하고 나면 또 효과는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과 이제 자세 교정을 하면 좋긴 하지만, 그렇다고 모든 환자들이 다 좋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. 예를 들면 이제 가슴을 이렇게 쭉 펴는 자세가 좋긴 하지만,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자분들이 다 이걸 했을 때 증상이 좋아지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어떤 사람은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증상이 이제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실 때 하고 나서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반복적으로 팔을 이렇게 높이 드는 동작은 줄이시는 게 좋고요. 또 무거운 배낭이나 또 한쪽으로 가방을 매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주기적으로 목하고 어깨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이 팔저림과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이제 목 디스크는 아닙니다. 이 흉곽출구 증후군은 진단이 어렵고 또 놓치기 쉽지만은 분명히 이제 존재하는 질환입니다.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증상을 이해하는 의사를 만나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이 첫 치료의 시작입니다. 팔이 저리고 아픈데 병원을 다녀도 이유를 잘 모르겠다. 그렇다 그러면 흉곽출구 증후군을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조기에 알고 치료하면 훨씬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.